근데 제가 또 살짝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지금 네네. 사상 연일 계속 이제 트럼프 취임한 다음에 계속 경제가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정말 그 제조업도 잘 되고 산업이 잘 돼서 좋아진 건지 네네. 아니면 좀 이렇게 유동성이 많아져서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거 진짜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측면이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이죠. 예. 지금 이제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경제는 2009년 2분기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10년 동안 일단 이렇게 경제 이렇게 회복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경기 회복 국면을 성장 국면을 우리가 보면 1990년대 시청자는 또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그를 이어받았던 것이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의 그 경기 회복세를 보통 전후 최장인데 이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죠.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호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보통 이제 주가가 2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강세장이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실물 경제 여건에서 10년 동안 장기 호황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 증시 입장에서 당연히 강세장이 되는 거죠. 네. 근데 한편으로 올해 초에 열렸었던 전미경제학회, 이 전미경제학회는요. 사실 세계적인 석학들, 중앙은행 총재들 이렇게 해서 경제 흐름을 또 그에 예상되어 있는 이렇게 현안들을 토론하는 장소인데요. 네. 자, 레리 서머스라든가 이런 교수들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조만간 이거 침체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자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성장이 받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출구 전략 되면 바로 경기 침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트럼프 정부가 올해 그 11월 3일 날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되는데요. 네. 여기에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국 경제 항로가 네. 바뀔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청자분께서 이 트럼프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비이성적이다.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 뭐 이 방송에서 이렇게 하기 좀 그렇습니다는 사실 그 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 트럼프는 오랫동안 두 가지 측면 지금에 필요한 협상을 좀 많이 했던 협상의 달인적인 측면이고요. 책도 있어요. 협상의 기술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재밌게 읽은 책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협상도 이 협상의 기술이다 해서 예. 원래 이 테크닉 오브 딜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요. 네. 이 트럼프답게 아트 오브 딜이 해서 이게 자기가 야. 자기가 하는 것이 굉장히 예술적이다 해가지고 네. 역시 그 책 제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어찌됐든 지금에서 세계가 하나일 때 가장 국익을 증대시키는데 협상이 필요한데요. 협상의 달이라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그 지금처럼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본래 위치가 기업이 이렇게 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업이 주가 된다면 친기업 정책 취하고 친지증시 정책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른 측면과 달리 이런 측면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실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주가가 많이 뛰게 된 배경이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2000 17년 네. 2월 달에 그 트럼프 정부가 돼서 2016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당선됐습니다는 그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저렇게 들쭉날쭉한 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세계 경기라든가 증시적인 측면에선 대부분 다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 되면 주가가 안 좋다고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무도 예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상했죠. 예, 그래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제로라고 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하고 나서 예. 자 불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3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다우존스 지수가 취임 당시에 10,000포인트대였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20,000포인트 되고 이번에는 30,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와, 예. 그래서 그런 예. 측면이 사실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실물 경제는 안 좋지만 사실 증시적인 측면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이 나오는 거죠. 종전에 이런 데를 한다면 자 지금 고평가죠.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높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종전에 이런 데면 자 앞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종전의 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잘 맞지 않은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념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거 유동성적인 측면이라든가 금리를 좀 이렇게 해서 정상대로 복귀시키는 출구 전략 이게 추진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네. 이 풀린 돈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그 울트라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라 할 만큼 금리가 낮은 국면 네. 이런 것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주식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김 소장님 의견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경제가 정상을 찾는다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거나 돈을 환수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주가를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 네. 이런 쪽이 앞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네네. 평균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히 뭐 M 네. 뉴머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부동산도 그거랑 똑같은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유동성이 많아서 아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규모가 커지고 가격이 커지면은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1,000원짜리가 10% 오른 거랑 10,000원짜리가 10% 오른 건 큰 차이니까 네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랐고 생각했는데 이게 과거 성장률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액이 더 큰데도 그건 네네. 분명히 유동성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유동성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금액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 금액에는 절대 지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거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냥 지불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인데 작년 11월 달에 34평형이 35억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평당 1억이 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저는 한 10년 후 정도에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일찍 와버린 거예요. 평당 1억짜리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건 그래도 제일 좋은 입지에 제일 새 아파트거든요. 그 길 건너편에 있는 12년 전에 입주한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 그거 있죠. 예. 네, 길류자에서. 200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네. 그게 거의 1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오. 그거는 신축은 원래 이제 희소성이 있고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금방 올라가는데 구축들은 빨리 안 오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신축이랑 가격이 많이 벌어져서 따라가는데 그 구축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실수요 장이 아니면 이건 투자 수요 아니거든요. 투자자들은 싸야 들어가지 비싸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투자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따라 들어가는 것들 보면은 그냥 이분들은 실수요 혹은 그냥 에셋을 장기적으로 파킹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가 시장들은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 규제가 조금 덜한 9억 원 이하 시장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억 원 이하 시장인데 그런 시장들이 오히려 더 빠질 것 같고 고가 시장들은 안 빠질 것 같아요. 이미 자산들이 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동화가 그들의 소득으로 그냥 저는 공고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이 중요한 지적을 이제 시청자분이 아셔야 될 거예요. 지금 고가 같은 경우에는 종제 1년에 PIL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사실 고평가됐죠. 근데 사실상 앞으로 이렇게 돈을 환수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사실 그런 이론을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 측면인데요. 이것이 경제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이것을 다시상 돈을 환수하고 금리를 좀 정상화시키겠느냐 하면 지금 2020년대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사실 국경을 전제로 했던 이렇게 국제 협약들에 또 거기서 나온 국제 기구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세계가 각종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해서 우루과이단도 규범이든 심파리 협상이든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든지 이게 규범 자체는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들이 의가 개진해서 이렇게 통일된 형태로 나옵니다는 사실 실체는 미국의 그 주도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이 반영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김 소장님께서 당신의 이해관계를 많이 반영하는 강남의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나왔다 하면 사실상 김 소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김 소장일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가장 이익을 반영해서 주도하는데 미국이 WTO를 탈퇴하려고 그러거든요. 심파리 협상도 탈퇴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유럽에 보면은 영국이 유럽 통합에서 구드 애플 핵심국인데 여기 빠지려고 그랬죠. 블랙시트. 그렇습니다. 블랙시트. 왜 그럴까? 왜냐하면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으니까 종전에 국경을 전제로 했던 이러한 국제 규범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WTO라든가 심파리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탈퇴한다 이렇게 보시되었고요. 영국이
사실 EU 통합이 110년 역사를 갖고 그 과정에서 얼만큼 통합을 위해서 시간도 많이 빌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탈퇴하는 브렉시트 문제가 나오고 이태리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제2의 이렇게 브렉시트 문제가 나오는 배경이거든요. 자, 우리가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의 이 갈등 문제에서 지금 오펙 국가들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네. 오펙 국가들도 사실 1960년대 61년에 걸쳐서 창설국이 됐습니다는 자, 국제유가를 올려서 국제유가를 끌어오기 위해서 서로 다다 묻히자.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생산 카르텔이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가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렇죠. 국가가 연합해서 이게 카르텔이 필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창설국이 하나였던 카타르가 네. 탈퇴하고 올해는 네. 에콰도르 탈퇴하고 음. 경우에 따라서는 오펙군의 중요한 역을 차지하는 이렇게 이라크가 올해 내에 탈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무력화되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는 트럼프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아베라든가 프랑스의 마크롱이다 이런 사람들이 종전의 관념대로서 나왔던 규범 네. 이걸 지키느냐. 소장님 트럼프가 규범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안 지키죠. 안 지키는 것처럼 안 보여요. 지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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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분방하고. 예, 자유분방하고. 예. 매일 트윗 날리고. 예, 맨날 틀 날인데 또 의회도 예. 존중합니까 안 존중합니까? 그냥 자기 의견만 막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주장하고. 예. 또 아주 고답적인 지혜는 페드도 뭐냐 연일 네. 제롬 파리스 금리 내리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압박을 하더 이게 별개 독립기관인데 그렇습니다. 막 압박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경제가 보면 예. 지금은 종전에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를 견제하는 일종의 국민의 협약 네. 문제, 법률 문제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 지키려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좀 외형상으로는 많이 좀 이렇게 약화된 것처럼 보이고요. 네. 의회가 이렇게 견제하는 힘이 적거든요. 그게 뭐냐? 자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의 영향력이 높아진다면 이 최고 통수권자 국민이 뽑아준다 하더라도 사실 국민이 뽑아주면 이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인. 근데 이제 예. 정치인은 두 가지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는 스테이트맨 정치가가 있는 거고 하나는 정치꾼 폴리티션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시청자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라든가 아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가일까 정치꾼일까? 그러면 정치가와 정치꾼의 차이점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치가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꾼은 폴리티션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자리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라든가 아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정치꾼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산 가치가 위계 부동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여건에 비해서 높게졌다. 네. 다우진스가 3만 포인트다. 네. 그러면 PER 기준으로 너무 고평가에 떨어진다. 강남제 집값이 PER 기준으로 이렇게 너무 높다. 떨어진다. 돈만 사오면. 네. 돈만 한 서겠느냐 하는 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태의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환수하고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될 경우에는 경기가 거꾸러진다. 증시가 떨어진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하면 뭐냐? 결과적으로 표심을 잃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종전의 PI라든가 PR 기준으로 떨어져야 되겠습니다는 이 돈을 환수하기 어렵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종전의 관념과 새로운 관점의 자산시장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도 김 소장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모든 것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강남지의 집값은 누가 보더라도 PR과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에 뭐 이렇게 해서 그쪽 쪽에 항의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A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전라도라고 하시면 돼요. 예, 제일 절대하기 제일 싸거든요. 예. 그쪽 지역이 이제 PR 기준 낮다 하면 네. 종전의 관점대로 본다면 자 서울에서 고평가에서 빼가지고 네. 저평가돼 있는 전라도에 예. 이렇게 집을 사겠다 네. 하는 것이 이제 공정의 투자 관점에서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보이는 상황에선 자, 하루가 다르게 강남 지역이 고평가됐더라도 전라도와 강남을 이렇게 배울 때 지금 샘탐에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루가 다르게 이 강남 지역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측면이 새 아파트라든가 이게 올라가는 게 됐다 하면 사실 투자 관점엔 종전의 관점대로 PR 기준으로 본다면 저평가되어 있던 전라도를 사야 되는 거고 그렇게 추천하는 게 맞습니다는 지금 그렇지 않다. 내가 눈에 되는 게 저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야, 똑똑한 거
강남 쪽에 팔아가지고 저쪽으로 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쏠림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0년대에는 종전의 관점과 사역과 다르게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그런 증강 현실,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 현실이기 때문에 네. 대체로 보면 주요 도시 집값이 다 올라갑니다. 음. 도시 집값이 그날의 부동산을 다 좌우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런던이라든가 베를린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그다음에 LA든가 이런 쪽에 이제 결국 집중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집중 현상. 그래서 자산 시장도 증시적 측면과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시장이 전개될 것이다 하는 그런 쪽이 이제 저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